수다로 여는 아침 키키. 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2월 23일 화요일 아침 티키타카 스튜디오 문을 열겠습니다. 늘 또,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새로운 분을 만날까 기대감 속에 아침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영택 코치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네. 예.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태 코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김영태 코치님 정말 오랜만인데요. 회사 생활하면서 간간히 이제 코칭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9월 달에 국민대학교 리더십과 코칭 과정에 입학을 해서 코칭 활동이나 코칭 공부에 지금 흠뻑 젖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김영택 코치님을 프로필 사진으로는 낯이 익어요.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이렇게 뵙기는 처음인데 코치님이 직접 본인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제 청리성이라는 이제 닉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쓰고 있는데 이게 청리성이라는 뜻이 이제 들을 청자에 이루리 이룰성 해가지고 이야기를 경청하여 이로운 것을 갖추도록 돕는 사람이라는 저희만의 이제 그 문구로 해서 저희 코칭 철학을 좀 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코칭보다는 먼저 이제 글을 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5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 최근에 이제 지난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코칭을 배우고 그다음에 코칭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골프와 연결을 해서 골프에서 배우는 팀장 코칭 리더십이라는 책을 소설 형식으로 해서 이제 출간을 했습니다. 코칭 부분을 이렇게 골프랑 연결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골프 상황에 빗대어서 네. 이제 그 어떤 신입 팀장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거를 코칭 형식으로 풀었고 그다음에 각 홀마다 그 내용과 관련된 에세이 형식의 글을 한 편씩 넣었어요. 그래서 코칭을 배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참조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골프를 사실 독학으로 배우긴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골프샵에서 그냥 스윙하는 법만 대략적으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혼자 연습하면서 이제 운동과 체육교육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운동 원리라든가 이런 거는 좀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혼자 연습하면서 그렇게 습득을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치지는 못하고 그냥 즐길 정도만 됩니다. 네. 코칭 전에 이제 글을 먼저 쓰기 시작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우리 코치님이 글을 처음 쓰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워낙 쓰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전 체육교육을 전공을 했는데 회사 일은 이제 마케팅 관련된 일도 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사 관련된 일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 전공과는 좀 다른 그런 일들을 좀 접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좀 습득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책을 좀 계속 읽게 됐어요. 예전에도 뭐 책을 읽는 거는 좋아하긴 했는데 실용서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책을 막 읽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철학서적, 그다음에 뭐 자기개발, 뭐 이런 경영서적 이런 걸 읽으면서 나도 이런 책을 한번 출간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다가 201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쯤부터 매일 글을 쓰기로 이제 마음 먹고 글을 썼고 오늘까지 해서 제가 자세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 2,800일 정도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800일 넘게 매일 A4가 한 1,500자에서 2,000자 내외의 글을 매일 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매일매일 썼던 글을 모아서 이제 책을 계속 내기 시작했던 거죠. 예. 아, 대단하신데요. 좀 뭐 전문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냥 쓴 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직장인을 위한 책도 여러 권 쓰셨던데. 네, 맞습니다. 예. 여전히 직장은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했을 때에서 좀 시간 2, 3년 지났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관리자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임원이 됐을 때, 이렇게 좀 쭉 보면, 저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뭐 임원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직장에 오면은 내 자아보다는 역할에 따르는 그 자아를 찾으면서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가끔 보면은 그렇게 막 무작정 이제 자기 역할자에 따라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문득 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원했던 게 맞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했었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좀 잃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틈틈이 이제 돌아보는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잃어버릴 뻔하다가 다시 찾고 했던 적이 좀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거의 이렇게 오랜 기간 매일같이 쓰셔서 약간 그 성찰의 어떤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코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왜 글쓰기로 치유받는다라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글쓰기 치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질문을 주셨던 것처럼 어떤 직장생에서 어떤 걸 잃어버렸나라는 거를 사실상 사람들이 각자가 그거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이제 매일 조금이라도 이제 글을 쓰면서 글을 쓰다 보면 자기가 진짜 찾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잃어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네. 예. 네. 지금 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게 제목이 제가 와닿아서 네네. 네, 딸에겐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 어떤 순간인가요? 저는 딸만 셋이에요. 그래서 네. 딸만 셋인데 그 책이 네. 나왔던 게 아마 2021년인가 22년인가 아마 그럴 건데, 예.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매일 글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글을 쓰는 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지냈던 에피소드를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했더니 이렇게 모았더니 한 30꼭지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책으로 출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지내면서 생겼던 에피소드를 엮었는데, 네. 딸에게 아빠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는 뭐 출판사에서 제목을 정해주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인 것 같아요. 항상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아빠가 옆에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이렇게 알게끔 해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제가 그때 당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주말에 이제 출장을 많이 나가는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양보단 질로 승부하겠다라고 해서 한 2, 30분 있더라도 그렇게 이제 아이들과 같이 이제 호흡하고 같이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좀 이어가서 지금도 여전히 좀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지만 글쓰기도 그렇고 또 코칭도 그렇고 성찰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많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늘 떠올리는 코치님만의 어떤 숙제?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저의 그 인생 철학이라고 할까요? 인생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예. 이제 그 문장이 있어요. 어떤 성인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나에게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힘으로 성장했다, 이런 문장이 저는 발견을 했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같은 상황을 겪어도 누군가는 그걸 긍정적으로 밝은 점을 보면서 해석을 하고, 누군가는 어두운 점을 보면서 계속 그쪽으로 빠져드는 성향이 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상황이지만 어떨 때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좀 불평불만했던 적이 떠올리게 되는데, 뭐 항상 한쪽으로 쏠릴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 숙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더 많이 밝은 점을 발견하고 그쪽을 향해서 설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런지 어떤 상황에서 조금
불만적인 어떤 그런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낀 적이 좀 덜어 있었는데 네. 그런 거를 좀 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건 누구나가 다 아마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네네. 지금 숙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축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그 코칭하고 글쓰기 이제 크게 네. 나누면 이 두 가지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각각의 정말 이건 축제의 순간이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축제의 순간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코칭할 때 그 정말 에너지가 올라온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를 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러니까 코칭을 모르는 분들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코칭이라는 게 누군가의 그 고민과 누군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그렇게 안 좋은 얘기나 고민을 들으면 기운이 빠지거나 뭐 그렇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네. 저도 정말 신기한 거는 이 코칭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같이 에너지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축제라는 거는 코칭을 하면서 고객 스스로 본인의 그 떨어진 에너지가 끌어올라가면서 본인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렇게 다짐하고 이런 순간 그때 정말로 그 보람도 느끼고 굉장히 뿌듯함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제 축제의 장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2025년 올해 한 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 올 한 해를 코치님의 키워드 하나로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어떤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올해의 키워드라고 하면 저는 이제 올해 떠올렸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예. 단어로 하면 촛불이고요. 어떤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욕하기보다 촛불 하나를 더 밝히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올해 이제 저의 이제 핵심 문장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니까 뭐 어둠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를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그 상황을 욕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내가 촛불 하나를 더 켜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너무 공감해서 키워드를 한다면 촛불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데요. 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네. 촛불 같은 올해를 잘 보내시고 이렇게 또 거의 12월의 마지막에 거의 참여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소감하고 앞으로 쓰고 싶은 책 정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정해진 스크립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질문 주시고 제가 답변하고 했는데 코칭 받는 듯한 느낌을 저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생각은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생각을 이제 말로 표현하면서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 해를 조금 정리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이제 저는 이제 매년 한 권 이상은 쓰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버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글을 모아서 한번 출간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멋지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에도 우리 코치님 닉네임처럼 청리성 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기원을 해보면서 오늘 화수분 인터뷰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설 기원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태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올해 촛불 같은 저희도 그런 삶을 좀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 말이 계속 귀에 남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 저는 타카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